여드름 패치를 붙이면 막 각질층을 녹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함량이 낮아서 각질층을 녹이는 역할이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자,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돈 안 들이고 트러블 없애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얼굴에 뾰루지가 생기면 뭐가 나올 때까지 막 짜보다가 흉을 더 크게 만든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으실 것입니다. 자, 아니면 이를 가리기 위해 메이크업을 매번 해서 염증이 더 심해지고 그로 인해 색소 침착을 남기거나 흉터가 생긴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사실 트러블이 생기면 병원에서 염증 주사를 맞고 약을 처방하는 것이 흉을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병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 흉터를 최대한 예방하면서 트러블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화이트헤드 상태일 때입니다. 자, 트러블, 여드름의 가장 초기 상태인 이 화이트헤드는 피지가 모공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안에서 저류가 되면서 단단하게 뭉쳐있는 상태입니다. 자, 첫 번째는 화이트헤드 상태에서는 최대한 건드리지 않는다입니다. 자, 집에서는 이렇게 소독을 하고 소독된 바늘을 가지고 소독된 기구를 가지고 압출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보통 면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화이트헤드를 압출해 주는 것만으로도 흉터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자, 그 이유는 화이트헤드의 해부학적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안쪽에 피지가 차 있고 모공 입구가 좁은 호리병처럼 좁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때 주변에 압력을 주어서 피지를 밖으로 분출시키면 모공의 그 호리병처럼 작은 입구가 톡 터지면서 구멍이 모공 크기보다 훨씬 크고 넓게 피도 나면서 터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터지면서 입구 부분에 상처를 받게 되면 이것이 여드름 흉터 중에 아이스픽형 흉터, 즉 핀으로 콕콕 찌른 형태의 흉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공 치료를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자세히 살펴보면 이 콕콕 찌른 모양의 아이스픽 흉터가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화농성 여드름이 터지면서도 생길 수 있지만 이렇게 화이트헤드를 손이나 면봉으로 강하게 아니면 억지로 짜다가 생기는 흉터일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면봉을 피부에 수직으로 눌러라입니다. 자,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이라면 좁쌀 여드름 중에 모공 입구 쪽으로 충분히 튀어나온 애들을 면봉으로 수평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 세워서 압력을 줘서 살살살 천천히 나오도록 합니다. 자,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할 때 면봉을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누른다, 안 나오면 포기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피지에 의해 피부 표면이 융기가 되었을 때 실제로 이것을 짜려고 집에서 면봉을 수평으로 해서 누르는 경우에 이 피지의 위에 피부 표면이 뚜껑이 열리듯이 벗겨지면서 흉터를 만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자, 이로 인해 일종의 살이 벗겨지는 찰과상과 같은 현상이 유발되고 이것이 색소 침착과 함몰 흉터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독된 일회용 바늘이 있는 경우 좁쌀 여드름에 구멍을 내면 수직으로 눌렀을 때 내용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지만 안에 내용물이 단단하거나 좁쌀 여드름의 깊이가 깊어서 구멍을 내고 압력을 줘도 안 나오는 경우에는 빨리 포기하는 것이 흉터가 생기는 것을 막는 지름길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염증이 증가될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 술을 마신다거나 좁쌀 여드름 주변을 손으로 건드린다거나 잠을 못 자서 피곤하다거나 하는 상황은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저류된 피지에 염증 반응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여드름이 곪은 상태인데 터지기 전입니다. 자, 첫 번째는 면봉으로 여드름 테두리 라인 따라서 수직으로 누른다입니다. 자, 여드름이 곪은 상태라면 일단 피부과에서 압출을 하는 것이 필요하나 여건이 되지 않는 경우에 면봉으로 수직으로 눌러서 모공을 통해 피지와 농이 표피의 손상을 최대한 주지 않으면서 나오도록 하고 안 나오면 포기해야 합니다.
자, 이렇게 면봉으로 여드름을 수직으로 눌렀을 때 피지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첫 번째, 여드름에 염증과 피지가 너무 깊숙이 있거나, 두 번째, 염증이 단단하게 섬유화되었거나, 세 번째, 모공의 입구가 안의 내용물에 비해 너무 좁거나, 네 번째, 여드름 자체가 아니거나 일 수 있습니다. 자, 면봉을 사용해서 수직으로 살살살 압력을 주면서 터진 구멍을 통해 안의 내용물을 빼줄 때 너무 강하게 누르게 되면 오히려 피부 안에 염증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구멍을 중심으로 면봉 두 개를 여드름의 경계를 중심으로 테두리 부위를 방향을 바꿔가면서 살살살살 눌러줘서 안쪽에 있는 피지나 농이 충분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두 번째는 구멍을 작게 낸다입니다. 자, 약국에서 파는 당뇨 환자에게서 쓰는 일회용 주사침이나 사혈침 등을 써볼 수 있는데 직경이 작으므로 구멍을 뚫었을 때 여드름이 원활하게 나오는 것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면봉으로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한 번에 세게 누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압력을 높여가면서 눌러서 안의 농들을 배액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시중에서 파는 여드름 패치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 이 여드름 패치는 듀오덤과 같은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형의 패치와는 약간 다르게 살리실산, 티트리오일, 히알루론산 등이 포함된 것입니다. 자, 이 중 살리실산은 피부 각질층을 녹이고, 두 번째 티트리오일은 항염, 진정 효과가 있고, 세 번째 히알루론산은 보습 효과가 있어서 여드름 패치를 붙이면 막 각질층을 녹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함량이 낮아서 각질층을 녹이는 역할이 작기 때문에 큰 효과는 없습니다. 또한 패치를 계속 붙이게 되면 피지의 배출을 더 막게 돼서 염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는데, 자, 가끔 많은 분들이 더 빨리 굼게 돼서 터지는 것을 이 여드름 패치의 특징인 줄 잘못 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또한 여드름이 터진 이후에 이러한 살리실산이 포함된 패치를 붙여놓는 경우 상처 주위의 염증을 더 자극해서 색소 침착이 생길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면도를 할 때 뾰루지 부위는 피해준다입니다. 자, 뾰루지가 있는 부위에도 무심하게 면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자, 면도기 사용 후에 뾰루지 부위를 확대해 보면 이 뾰루지 끝부분이 배인 것처럼 미세하게 잘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므로 면도 시에는 해당 부위를 좀 피하고 근처 부위는 이 면도용 가위 등으로 손상이 안 가도록 털을 잘라내야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여드름이 곪은 상태인데 터진 후입니다. 자, 일단 여드름이 터져서 생기는 상처는 지저분한 상처가 아니므로 굳이 과산화수소나 빨간 약으로 불리는 포비돈 요오드를 사용할 필요는 없고 물로 가볍게 닦아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터진 구멍이 매우 작고 특별히 삼출물이 없을 때는 그냥 오픈시킨다거나 항생제 연고를 살짝 발라서 2차적인 세균 감염을 막습니다. 두 번째, 터진 구멍이 좀 크고 삼출물이 나올 때는 무엇인가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러한 붙이는 제재로 대표적인 것은 듀오덤과 같은 하이드로콜로이드 제형의 패치입니다. 상처 부위에 이스빈대 환경을 만들어 주어 상처 회복에 도움을 주고 2차적 세균 감염을 막아줍니다. 자, 또한 뾰루지를 짠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이 메이크업과 선블럭을 색소 침착이 생기면 안 된다면서 그 구멍 뚫린 부위에 계속 이렇게 발라주는 경우가 있는데, 오히려 화장품 소입자들이 모공 안쪽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므로 메이크업으로 가려야 할 경우에는 듀오덤을 붙이고 그 위에 메이크업이나 선블럭을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즉 정리해보면 뾰루지가 터질 경우엔 첫 번째, 구멍이 작을 경우에는 그냥 오픈시키고 이물질이나 메이크업 제품들이 들어가지 않게 주의해주고 살짝 항생제 연고를 발라줘도 좋습니다. 두 번째, 구멍이 크거나 선블럭이나 메이크업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듀오덤을 작게 붙여주는 정도만 해줘도 좋습니다. 자, 이때 듀오덤도 길게 붙이면 오히려 주변 모공을 막는 역할을 한다거나 듀오덤에 의한 접촉성 피부염 가능성도 있으므로 짧게만 붙여줍니다. 자, 네 번째는 여드름이 터지고 아물고 난 후 검붉어질 때입니다. 자, 터진 구멍이 메꿔지고 상처가 아물게 되면 뒤이어서 살짝 짙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염증 후 색소 침착
이라고 합니다. 자, 쉽게 설명해 보면 피부는 손상을 받으면 그곳을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멜라닌이라는 우산을 피부 표면에 덮게 됩니다. 자, 특히 피부가 잘 타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렇게 손상받았을 때 멜라닌 형성세포에서 멜라닌을 만드는 경향이 강하므로 뾰루지가 생기면 거의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집에서 이러한 트러블로 인한 색소 침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약한 스테로이드를 단기간 발라주는 것입니다. 자, 스테로이드 성분이 이러한 색소 침착으로 이어지는 단계를 줄여줄 수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염증이 있는 상태, 피부 표면에 상처가 있는 상태에서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는 경우에는 염증을 더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상처가 아문 이후에 사용해야 되고 붉거나 열감이 있거나 염증 반응이 있을 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집에서 해볼 수 있는 트러블 없애는 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것은 가까운 피부과에서 정확한 방법으로 압출을 하고 염증 주사를 맞고 필요시 약을 처방하는 것인데 부득이하게 내원할 수 없는 경우 집에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연세혈세 피부과 원장 심연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